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우디와 카타르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각종 경제협력 계약과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와 규모와 액수가 매우 큰 방산 수출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3위 무기 수입국인 카타르와도 맺을 예정인 윤 대통령의 K방산 세일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우디 카타르를 순방하고 있는 순방 사흘째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둘째 날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실권자죠.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50건이 넘는 계약 그리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과 단기간에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사우디 비전 2030의 대표적인 중점 협력국으로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네, 주말부터 시작된 순방. 먼저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토요일인 22일 밤에 현지 시간입니다.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공군 1호기의 트랩을 윤 대통령 내외가 좀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배경음으로 예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21발의 예포, 이른바 로열 살루트라고 불리는 21발의 예포가 울렸고요. 공항에 현지의 그 사우디 간부들, 부지사, 주한또 사우디 대사 등이 영접을 나왔는데 당시에 밤 시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밟고 있는 저 카펫, 수장을 뜻하는 쉐이크, 수장을 뜻하는 자줏빛 카펫이었고요. 공항 영접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 이제 두 사람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사우디 국왕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의 모습인데요. 자,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 들어서자마자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 2대가 양 옆으로 바짝 붙어서 호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빈에 대한 환대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 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행하는 의전에 따라서 그 최고의 의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F-15 전투기 2대가 양옆에서 호위를 한 것도 그런 국빈 방문의 의전에 따른 것이고요. 또 예포 21발이 발포된 것도 예전 국빈 방문에 따른 의전이고, 그리고 보라색 카페트도 네. 아라비아의 수장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사실 로마 황제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4박 6일간의 국빈 방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국빈 방문이고 내일부터 있을 카타르도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극진히 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이게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국으로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언제까지나 기름 파묻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네. 이거는 중동 국가들이 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름을 판 돈,
이른바 오일 머니를 가지고 뭐 굉장한 부자 나라로 그 국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언젠간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오일 머니를 가지고 뭔가 나라를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빈 살만 왕세자가 그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했던 국가주도 근대화, 국가주도 산업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21세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지만 뭐 그 네옴시티라든가. 근대화 방식 자체는 국가주도 근대화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0년 전, 40년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발전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에게는 국가 발전 모델인 겁니다. 하나의 롤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과의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이 경제 협력들이 여러 차원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봤습니다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무기를 자체 생산은 안 되니까 수입을 해서 그 군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핵은 아니고 재래식 무기인데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그래서 무기를 수입하는 2위 국가, 3위 국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바로 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무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생산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K방산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이 두 가지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 박사께서 오늘의 주제를 미리 다 요약을 해 주셨어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는 분도 많지만 또 제대로 아는 분도 드뭅니다.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는요, 3,600만 명 정도 되니까 면적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GDP가 세계 19위, 외환 보유고를 주목하시면 이게 9위입니다. 탑10에 들어있어요. 세계에서 12번째로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3,600만이니까 수도권에다가 충청권을 더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드넓은 나라에. 그리고 GFP의 세계 군사력 순위가 17위. 그리고 종교적으로 중요한데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그 수니파의 맹주, 그야말로 리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이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을 하게 되는데 주요 일정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 방위 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물론 큰 틀에서는 세일즈 외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산보다도 더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큰 것은 네옴시티를 비롯한 그 2030 그 프로젝트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한참 중동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도 중동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동의 일부 지역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이 확전 중인 상황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저 지도에 지금 왼쪽 위에 네. 바다에 인접한 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자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자지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북쪽 지역에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중동 정세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슬람 국가들은 교리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이제 교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오늘 생략하겠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수니파가 90% 정도 됩니다. 절대 다수죠? 예, 그리고 수니파의 수장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시아파의 수장 국가가 이란이에요. 네. 이란하고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른바 친미 국가고요. 그렇죠. 이란과 이라크는 이른바 반미 국가 아닙니까? 반미에서도 아주 강한 반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동 정세를 볼 때 미국과 손을 잡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최대 다수파인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이 좀 온건적인 이슬람 국가들과 반미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 교리에서도 소수파에 해당되는 시아파 중심의 이란, 이라크. 9대 1이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이 하마스를 배후에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이란이라는 거거든요. 배후 지목이죠. 그다음에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에 지상전을 전개할 경우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으름장 논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중동 정세 중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그 이 동맹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가장 우호적인 그런 사우디아라비아를 네네. 지금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저런 일정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서 사우디의 유력 일간지입니다. 알 리야드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사우디는 한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다. 한국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 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 그리고 말씀하신 비전 2030. 여기를 강조한 것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이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마디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세일즈 외교를 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함께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 최상무 경제수석이 저 두 번째 얘기 있잖아요. 네. 그 2030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그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근대화를 성공한 나라다. 그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싶다. 네. 그걸 공유하는 차원에서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하는 이 수십 건의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근거 있고 합리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을 우리가 지금 부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단기간 내에 국가주도 산업화를 성공하려면 이미 수십 년 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우리와 손잡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윈윈 할 수 있는 네. 그런 외교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특이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내무부 청사가 아주 유명한데 이걸 33년 전에 우리 현대건설이 지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건물이라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우디 내무성이라고도 합니다.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현대건설입니다. 1억 9,335만 달러를 들였고 공사기간 6년, 대단히 오랜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준공을 1990년 11월에 했습니다. 33년 전이고요. 23만 제곱미터,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 3층이고 지하보다도 이 지상이 8층인데 역피라미드,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당시에 최고의 공법이 다 투입된 그런 랜드마크죠?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으로 따지면 33년 전에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역학을 구현해낸 그렇게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 그런데 굉장히 강한 튼튼한 건물을 철골로. 지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건설 토목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건설 토목업계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 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가끔씩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저런 그 건물들을 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게 현대건설 거야 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UAE의 그 뭐 이 7성급 호텔. 7성급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사실은 그 자체는 돈이 별로 안 남아도 짓거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은 회사야. 그러니까 이 이걸 건물을 지은 지음으로써 나라야. 예. 전 세계에 세일즈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미 3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랜드마크로 지었던 바로 그 건물을 강조한 거는 네.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리야드 첫 일정으로 사우디가 자랑하는 디리아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15세기 중반에 지어진 사우디 제1왕국. 사우디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이어서 이곳을 들르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우디 리야드 공항에 내린 뒤에
밤에 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순방 첫 일정지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중동 지역을 뭐 저는 뭐 이렇게 둘러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낮에는 사실 열사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밤에 하는 것 같은데 또 은은한 조명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디리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나 부여 같은 곳일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왕조가 발상한 곳이니까 제1왕국의 굉장한 유서가 발상지. 깊은 네. 이제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인데 저걸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첫 번째 방문지로 간 곳은 저 디리아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200억 불짜리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요. 200억 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보통 네옴시티로만 표현되는데 네옴시티는 다른 곳에 건설되는 신도시고 네. 이 디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저곳에 말하자면 경주나 부여에도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200억 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서 저곳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인들에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동시에 네. 200억 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이것을 동시에 표현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디리아 유적지를 방문하고 나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 사실상의 국왕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국왕으로 있지만 모든 실권을 휘두르는 총리 겸 왕세자고요. 빈살만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되는 일이 없다.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그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제조 기술과 단기간에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사우디 비전 2030의 대표적인 중점 협력국으로서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네. 자, 이제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11개월 전에 만났고 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이번엔 또 사우디에서 만나서 이미 구면이 되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결된 경협 계약과 MOU 액수 미화로 1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 방한 때 맺은 40조 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게 60조 원이 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투자인데요. 이게 빈살만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이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람코의 또 주주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의 40조는 국부펀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로 이제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21조를 더 추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에 왔을 때의 그 약속은 지금 이미 60% 가까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약속은 할 수 있지만 막상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늦춰지거나 좀 취소가 되거나 변경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MOU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빈살만은 스타일 자체가 네. 한번 얘기하면은 그걸 그대로 실행을 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조가 이미 60% 가까이 실행된 상태에서 추가 21조 투자를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은 신뢰를 갖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저런 중동 국가나 왕족들의 경우에는 상대방 정상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받으려고 하는 나라가 한두 개겠습니까? 줄을 서 있죠. 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 더 좋은 조건 제시할 나라들이 많은데 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저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또 실천을 해나가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 또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호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도 많이 갔어요. 자막으로 보셨듯이 파리바게뜨가 사우디로 진출한다고 하고 농심이 우리 K 콘텐츠를 가지고 또 진출해서 할랄 산업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대기업만이 아니고 이번에 139명의 경제사절단 역할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또 하나의 큰 관심사가 있죠. 최근에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이에 따른 국제유가의 앙등. 자, 이것도 제3의 오일 쇼크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불안하실 텐데 두 정상 당연히 이 문제도 논의를 했죠. 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530만 배럴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우리가 받기로 했어요. 530만 배럴. 예, 530만 배럴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의 약속이니까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세계 최대 원유 국가 수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유 수출 국가가 직접 그 실권자가 우리나라에 530만 배럴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5년간 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냥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고 우리는 또 그에 상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030 프로젝트에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가 강력하게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요. 이 자체가 이러한 발언 자체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간 530만 배럴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게 던져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겠네요. 지금 당장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 기름 올라가지 않냐라고 걱정하는 우리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제 기름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네요. 하는 순간 기름값이 안정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런 그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큰 그런 중요한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530만 배럴을 안정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두바이산 원유거든요. 두바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는 네. 망하는 거 아니냐 막히는 하는데 거죠. 사우디가 걱정 마라.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또 수소와 통계 분야에서 MOU 2건을 체결했는데 자, 수소는 좀 이해가 가는데 통계 분야 협력은 왜 중요한가요?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것이 국가 살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통계는 정직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매우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정부에서 이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고 지금 그게 수사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끼리의 내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런 글로벌 시대에 모든 나라가 다 대한민국 통계가 조작됐었대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가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하고 통계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통계 실력 자체는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정권적 차원에서 이게 조작이 되거나 뭐 하는 일은 그건 국내적인 일이고 네네. 대한민국의 통계 수준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신뢰가 여러 나라들에게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자, 오늘의 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최근 중동의 최대 현안인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입장이 좀 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아예 국교를 맺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그래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그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도발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어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을 생각이었다면 그건 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빈살만 왕세자 간의 그 얘기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인권이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좀 있습니다. 복합적이네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납치범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어쨌든 150여 명을 납치한 상태 아닙니까? 네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반인권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빈살만 왕세자가 상당히 외교를 세련되게 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외교의 제일 원칙은 보편적 인권가치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상황 악화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경계해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두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치, 핵심 가치 외교라고 하는 부분과 네. 인권을 매개로 한 그다음에 빈살만 왕세자의 아주 복잡한 중동 정세에 있어서의 적절한 수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잘 만나서 인권 상황 악화에 반대한다. 이런 두 정상의 입장이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묘한 외교적인 어떤 그 세련된 수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자, 고성국 박사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또 하나의 분야, 바로 방산 수출입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매우 큰 규모와 액수의 방산 계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시간 10월 22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우디와의 방산협력 계약이 이제 막바지 단계다. 곧 매우 큰 규모, 액수의 계약이 발표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방위 사업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이미 뭐 성사 단계의 막바지 절차에 들어가 있다. 곧 발표한다. 그야말로 뭐 깜짝 놀랄 만한 액수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1차장의 그 발표 내용에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방산협력 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협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산 수출 성과를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했던 여러 가지의 방산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이번에 방산 성과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좀 다를 거다. 차원이 다른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예측이 좀 됐어요.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거의 다 이번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규모가 뭐 역대 최고급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우디의 130개사 그리고 카타르의 59개사 모두 139개의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김동관 한화 부사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 강구영 카이 사장, 네. 뭐 풍산의 김영주 그야말로 부사장 이런 분들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김 차장 얘기했듯이 대공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이번에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그 결과 이제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CEO들과 대통령이 갈 때는 웬만한 건 다 끝내놓고 개수 조정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합의했던 MOU의 상당 부분이 실행 단계고 네. 이것도 사실은 이미 협의가 됐고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방산에서 어떤 나라냐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세계 방산 수입액 순위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1위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1등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위가 사우디, 3위가 카타르인데 보시면 사우디와 카타르를 합치면
15, 16%. 그러니까 인도보다도 5%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의외죠.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방산 수입액이 많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보니까 5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사우디 지금 이 통계가 말이죠. 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 그 유명한 시프리라고 하는 그 연구소의 결과입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액을 통계를 낸 거거든요. 사우디가 2위고 카타르가 3위인데 결국은 중동 이 정세가 불안하다. 이 방산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무기를 강화하겠다는 그 나라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말이죠. 이 국방비가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이 사우디가 세계 6위예요. 6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리고 사우디는 그동안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거의가. 이번에 윤 대통령 국빈 방문할 때 우리 1호기를 호위했던 F-15가 미국산 그렇죠. 전투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가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접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지금 세계 무기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는 2019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우리 무기를 직접 본 뒤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예 이 연구소를 통째로 사가지고 가고 싶다. 국방연구소를 롤모델로 세우기를 희망한다. 자, 통째로 사가고 싶다는 말이 그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게, 자, 저 사람이 산다 그러면 네.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네, 그런 말이 나왔죠. 뭐 얼마든지 능력이 있죠. 자, 그런데 이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방산의 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K방산이 있기까지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고, 물론 뭐 방산업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한 겁니다만, 네. 결국 ADD가 뭐 완전히 불모지. 윤 대통령도 이번에 아덱스 개막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수입하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소총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그랬죠. 지금 이런 방산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ADD를 비롯한 방산업체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정체다,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 그랬는데, ADD에 가서 실지 한국이 자랑하는 뭐 K9 자주포, 천무, 국산 무기를 보면서 야, 이런 연구소라면 우리도 ADD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사우디에도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고 싶다. 그 통째로 사가고 싶단 말 속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확 삽으로 떠가서 사우디에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런 속내였을 거예요. 역량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우디가 지금 뭐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만 네네. 기름이 뭐 천년만년 나오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빈살만은 이걸 극복하기 위한,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길게 이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난 10월 17일에는요,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아리, 이름이 상당히 길죠, 사우디 사람들.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국방, 방산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열린 알 비아리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정무차관과의 접견인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모습입니다. 자, 정무차관이면 그 차관 중에서도 수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방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17일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신원식 차관을 만나는데 이 기간이 보면 아덱스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 그 아덱스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부스를 참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K2 전차로 유명한 그렇죠. 그 회사입니다. 네네. K2 전차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흑표 전차 아닙니까? 폴란드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차죠. 그럼요. 네. 결국 이 지금 알비아리 정부 차관이 한국 무기를 보러 날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VIP들이 많이 이번에 찾아왔고요. 신원식 장관과 만나서 이 방산 협력,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사우디의 주요 협력국이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기초로 해서 더 많은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런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덱스를 갔었던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열정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이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아덱스를 둘러보면서 이제 활발한 무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사우디는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 또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 무기죠. 비궁. 이름이 아주 참 멋지죠. 실전 배치하는 그런 데 큰 기여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자, K방산 수출. 자, 이 두 무기가 왜 중요합니까?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천무는 무슨 무기냐, 비궁은 무슨냐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다연장 로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천무, 하늘 천자, 이 하늘을 덮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위력적인 이런 무기, 특히 LIG 넥스원의 유도 로켓 무기는 해안에서 상륙을 대응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국 방산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덱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사우디가 지금 협력할 그런 분야들을 쭉 파악을 해갖고 윤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까 이 문 센터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사막지대에 있는 그 중동 국가입니다. 또 이 앞뒤로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 그래서 이 해안에 유리한 무기, 또 사막에 유리한 전차, 이게 꼭 필요할 텐데 천무와 비궁이 여기에 아주 딱 맞춤형 무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지 좀 재원 능력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천무라고 하는 것은 다연장 로켓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를 들어서 천무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80km입니다. 네. 그리고 한 이 박스 안에 12발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 저 박스 안에요. 예, 박스 안에. 그래서 동시에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12발씩 연쇄로 쏘면 80km까지 날아가서 맞춘다. 네. 축구장 3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장사점포가 대략 한 60km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걸 이 사정거리 밖에서 이 장사정포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천무가 키일체인, 우리 한국형 삼축 체계의 키일체인의 핵심 무기가 바로 네네. 천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이 지금 다연장 로켓의 이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비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안 수찰선에 아주 최적화된 유도 로켓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해 연안이 길잖아요. 또 사우디가. 그럼요. 네. 이 실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2.75인치입니다. 이 구경이요. 네. 2.75인치고 해안에서 지상에서도 쏠 수 있고요. 바다에서도 쏠 수 있고 공중에서도 쏠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속정 사우디가 도입한 그 고속정에 장착을 해서 실제 이것을 지금 전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네. 수입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사우디가 이 천궁과 또 우리 이 유도탄 무기에 비궁에 저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오는 10월 24일에 카타르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국빈 방문이죠. 지난 6월에 카타르 부총리가 방한해서 이종섭 국방장관 또 이 여러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서 국방과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었는데 당시 지금 그림 보고 계신데 카타르도 사우디 못지않게
부국 아닙니까? 그럼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수입액이 사우디에 이어서 3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월드컵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사막 위에서 월드컵을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어컨 틀어놓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이 카타르는요, 내년이 대한민국과 수교 50주년입니다. 반세기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양국 관계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수입한 LNG 이 수입 중에 21%를 카타르에서 수입을 했고 카타르가 수출하는 국가 중에 중국이 1위고 대한민국이 2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액화천연가스의 아주 중요한 중요한 파트너예요. 그런데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이 관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이종섭 장관과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방산,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 네. 인적 교류도 강화하고 기술 교류도 강화하고 아마 무기 수입도 여기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네. 이것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 사우디와 카타르 하면 막대한 오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와 카타르의 이 왕자들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뭐 많습니다. 이게 돈이 그냥 돈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얼마든지 유럽 무기, 미국 무기 지금까지 많이 사왔고 사도 될 텐데 왜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원하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국 K방산의 강점이 있습니다. 네. 강점 첫 번째가 성능이 좋은 겁니다. 고성능이죠. 그동안 검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원하는 시기에 딱 납품해 준다는 겁니다. 딜리버리가 짧다. 딱. 그러니까 뭐 사실 최고의 그 방산이죠. 네. 방산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의 방산이 주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제한된 중동 이러겠는데 지금은 유럽까지 지금 진출했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막 홍해 중동 지역에 딱 맞춤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확실하고요. 이 무기 검증 아주 까다롭기가 유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무기를 수입하면 뭐 중동에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확전일로에 있고 뭐 전면전을 조만간 하니 많이 하면서 주변 국가들 뭐 사우디도 주변 국가예요. 불과 그 가자지구 전쟁터로부터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북쪽이거든요. 바로 카타르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 자, 언제든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무기 빨리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우리와 엑스포 지금 경쟁하고 있는 나라인데 최대 라이벌이죠.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벤살만 왕세자가 왔다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국빈 방문을 요청을 했고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 방위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이 욕망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까 우리 김태호 1차장이 구체적인 규모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가 되면 다른 나라에 추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이 오히려 사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계약을 할 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끝내 안 밝힐 수도 있네요. 안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부로서는 좀 그렇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걸 밝히고 국민들에게 좀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느 CF 생각나네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네요.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매출 해마다 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 무기 세일즈가 성공을 거두면 지금 우리 세계 4강 진입이 코앞이고 이미 4강에 사실상 들었다고 하는데 뭐 2, 3위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기준으로 18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4년 후
거의 30조에 육박을 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세계 4강, 4위도 가능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네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K방산의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우리 방산으로서는 이게 뭐 참 웃을 일인지 미소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만 네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런 국제 정세, 불투명한 국제 정세가 결국 이 방산 시장에서의 국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럽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K방산의 경쟁력과 국제 정세가 맞물려서 지금 K방산이 현재는 9위 정도, 작년까지 9위 정도였는데 이게 앞으로 수년 내에 4위까지도 올라갈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우리 수출의 효자가 될 수 있다. 방산은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네.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막에도 나왔지만 세계 방산 시장의 규모가 무려 3천조 원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10%만 가져와도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니까 무궁무진한 시장이고 그 시장의 큰 부분을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윤 대통령이 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